자, 이번엔 제 7강으로서 명사의 격, 그리고 절대형 명사와 연계형 명사의 개념, 성과 수, 한음절 명사, 한음절로 이루어진 명사, 그리고 쇄골 명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사의 격. 명사의 격이라는 것은 이 명사가 문장 중에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다 하면 주격, 명사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다 하면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였다 하면 소유격, 이런 그 문장 중에서의 기능을 우리가 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 명사가 문장 중에서 주어로 쓰였다 그러면 그 명사 뒤에 주어로 쓰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격 어미가 붙습니다. 또 목적어로 쓰였다 그러면 목적어로 쓰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목적격 어미가 붙는데, 그러나 이 히브리어는 그러한 격변화를 나타내주는 어미가 명사 끝에 붙지 않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 명사가 문장 중에서 주어로 쓰였느냐 목적어로 쓰였느냐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이 문맥이나 문장 구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이제 동사, 주어, 목적어 해서 이런 순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목적어 이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사 뒤에 막바로 나오면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꼭 이 순서만은 아닙니다. 이게 혹시 뒤바뀔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맥을 보고 어느 것이 주어고 어느 것이 목적어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주어나 목적어는 그렇게 비교적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소유격을 파악할 때는 이 히브리어 이 문장에 of라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소유격을 표현할 때는 좀 독특하게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절대형과 연계형 명사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형 명사, 연계형 명사 두 개의 명사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이 연계관계에 놓음으로써 소유관계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격, of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명사의 소유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명사를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그 두 명사 가운데 하나는 절대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연계형이라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하야 데바르 나비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하야 하면은 it was 해서 히브리어 동사는 그 주어가 인칭 대명사 주어가 항상 이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데바라면 word, 나비 하면 prophet. 그러니까 요 문맥을 보면 해석이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명사를 지금 나란히 놨는데 이 두 명사는 지금 연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비 이 선지자가 이 말의 소유주가 됩니다. 소유주. 그리고 말씀은 피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사는 소유주와 피소유자의 관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되는 명사를 우리는 절대형이다. 그리고 피소유자가 되는 명사를 우리는 연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이제 소유격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사를 이렇게 나란히 놓음으로써 두 명사의 이제 소유 관계를 나타내서 이 of라는 개념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뒤에 있는 거,
항상 뒤에 있는 명사가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명사가 피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절대형,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절대형이다 그러는데 이 절대형 단수, 이 절대형이 사전에 나오는 그 형태, 절대형은 사전에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절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절대형 단수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 영계형, 이 영계형은 이제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연계 관계에 놓일 때 이 연계형 명사는 이제 절대형 형태, 사전에 나온 절대형 다바르 형태에서 이제 연계형인 대바르라는 형태로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왜 형태가 변하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명사, 말씀이라는 명사와 납이라는 명사 각각 이렇게 절대형, 절대형의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의 명사를 연계관계에 놓아서 그거를 소유격을 두 명사의 소유관계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형 명사를 나란히 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될 명사를 뒤에다가 피소유자가 되는 명사를 앞에다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연계관계에 두 개의 절대형 명사를 놓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명사는 이제 연계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연계관계에 두 명사가 놓이게 되면 두 명사는 하나의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이제 하나의 명사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명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명사에 액센트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 액센트는 항상 뒤쪽에 있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액센트를 갖게 되고 앞에 있는 명사, 앞에는 액센트가 여기 있었는데 앞에 있는 명사는 이 액센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액센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음절이 분리가 되죠. 음절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자 우리가 액센트 법칙에 대해서 도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요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음절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제 요거는 폐음절이 되는 거죠. 폐음절. 그러니까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은 단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여기가 이제 카메치에서 단음 파타가 되는 거죠. 단음 파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액센트 전 계모음, 액센트 전 계모음 반음화가 되죠. 그래서 요거 카메치가 이제 쉐와로 반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바르 나비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절대형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연계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서 연계관계에 놓이게 될 때는 앞의 명사는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 인식됨에 따라서 액센트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이 모음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계형 형태가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의 명사로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바르라는 연계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바르가 이제 여기서 온 그 데바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달렛의 요 영광점이 여기 영광점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카메체해라는 그 모음이 영광점 앞에 오게 되면은 영광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점 없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연계형 명사는 이렇게 형태가 변화가 된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두 개가 하나의 명사로 취급되면서 액센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형 명사는 이름 그대로 절대형 형태가 변치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명사가 이제 나란히 쓰여서 하나는 연계형, 하나는 절대형의 연계 관계에 놓였는데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쓰인다고 해서 다 연계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명사가 피소유자와 소유주의 관계에 놓일 때만 이제 이 연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바뀌어도 연계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이쪽으로 오고 피소유자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건 연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항상 소유주, 피소유자, 요 뒤에 게 소유주, 앞에 게 피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야만 이게 연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있어도 연계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까 하벤 수스 요 문장을 살펴보면은 라까 하면은 he took 그는 가져갔다 이제 그런 동사인데 여기서도 역시 이 동사에 인칭대명사 주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는 가져갔다. 또 하벤 하면은 the son 그 아들. 그다음에 수스 하면은 horse 말. 그래서 요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아들이 말을 가져갔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인칭대명사가 주어인데 명사주어가 나타나면은 인칭대명사는 주어 자리를 양보하고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the son 아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사가 아들이란 명사와 말이란 명사가 나란히 놓였는데 이 말이란 명사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아들의 소유자가 되면은 이게 연계 관계가 되는데 이 그 관계가 지금 아니죠. 이 말이 아들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계관계 비록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있지만 연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계관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각각 명사들이 사용됐고 그런 경우에는 요것도 절대형, 요것도 절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 피소유주 해서 두 개의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였을 때 앞에 것만 연계형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절대형으로 쓰이는 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절대형, 요것도 절대형. 또 이 문장 가운데서 명사 하나만 나올 때, 명사 하나만 쓰였을 때도 연계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계형이라는 건 꼭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연계형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명사 하나만 있을 때는 무조건 절대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문장이 다 절대형이죠. 성경에서 보는 명사들이 대부분 절대형이고 연계형 명사는 이렇게 두 명사 간에 이렇게 피소유자로 쓰일 때 그 경우에만 연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카 하벤 수스 하면은 이 하벤 하면은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거죠. 절대형 여기 절대형이라고 했죠. 절대형 명사가 이제 주어로 쓰인 경우가 되는 거고 요 수스는 절대형 명사로서 목적어로 쓰인 그런 경우죠. 그리고 라카하벤 앳 하수스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 문장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뜻인데 라카하벤까지 똑같은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관사가 없이 목적어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관사가 이씨, 관사를 가진 목적어 형태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의 차이는 목적어에 관사가 있느냐, 관사가 없느냐 그 차이죠. 똑같이 목적어로 쓰였는데 그래서
관사가 있는 목적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 at라는 기호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at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오면 그 다음 단어는 이 문장 속에서 정관사를 가진 직접 목적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을 나타낼 때는 관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목적어로 쓰지만은 이렇게 관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걸 붙여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대형 명사가 이제 목적어로 쓰인 경우고, 하야 데바르 나비 같은 경우 여기서는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었다 해서 선지자의 말씀해서 요 절대형이 소유격으로 쓰인 거죠. 요 절대형이 소유격으로 쓰인 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형은 문장 중에서 주격으로도 목적격으로도 소유격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계형 명사는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연계형 명사라고 하는데, 연계형 명사는 construc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계형 명사는 이제 이 두 개의 명사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데, 요거는 절대형 위에 건축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construct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바르는 이 절대형 형태에서 이제 변경된 형태로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이게 함께 있으면은 뒤에 액센트가 있게 되고 앞에 단어는 이 연계형은 액센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걸 살펴봤죠. 그리고 이 연계형 명사는 반드시 연계 관계에서만 그 관계에서 앞에 오는 명사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대형보다 사용 횟수가 적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형 명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연계 관계에 있는 명사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야데바르 나비 하면은 it was the word of a prophet.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었다의 경우처럼 요 말씀, 요게 지금 연계형이었죠. 데바르. 요게 지금 주격보호로 쓰였지만 이제 주격보호도 주격으로 쓰였다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죠. 또 쉐마 엣 데발 하나비 하면은 쉐마 하면은 들으라는 이제 명령문이죠. 들으라는 명령문. 이건 나중에 동사는 배우겠죠. 그래서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요거는 직접 목적어 기호, 그 선지자의 말을 해서 요게 지금 연계형이죠. 그 선지자의 말을 해서 요 두 개가 지금 연계 관계에 쓰인 거죠. 그래서 연계형이 목적어, 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 경우죠. 연계형이 목적어로 쓰인 경우. 그리고 쉐마 에 데발 벤 하나비 하면은 들으라 그 선지자의 아들의 말을, 그 선지자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세 단어 전체, 세 개의 단어 전체가 하나의 연계 관계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 벤과 하나비의 관계에서 하나비 그 선지자가 아들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소유주고 아들의 피소유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 해서 연계형, 절대형의 관계로 쓰였는데, 요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데, 이제 이 벤, 아들과 이 말, 아들의 말 해서 요 두 명사도 역시 연계 관계에 놓인 거죠. 이 아들이 소유주가 되고 이 말씀이 피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소유주기 때문에 절대형으로 쓰여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연계형으로 쓰였습니다. 요 대발은 앞에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연계형으로
요거 연계형으로, 요 말씀은 연계형으로 쓰이는 게 당연하지만 요 뒤에 있는 요 명사는 절대형으로 쓰여야 되지만 그러나 연계형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것과의 관계, 요 명사의 관계에서 요건 연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명사가 이제 연계 관계에 놓이게 될 때는 맨 뒤에 거 명사 하나만, 문장 중에서 명사 하나만 절대형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계형으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 명사가 문장 중에 5개가 있다, 5개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형은 맨 끝에 하나만, 나머지는 전부 연계형으로밖에 쓰일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벤, 이게 연계형인데 연계형으로서 소유격, 아들의 말을 해서 이 연계형으로서 소유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연계형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 절대형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두루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적어를 표현하는 방식에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사가 없는 목적어는 그대로 명사를 목적어로 쓰면 된다. 그리고 관사가 있는 목적어는 항상 요 at라는 요 직접 목적어 기호 요거를 사용을 한다는 똑같은 직접 목적어지만은 관사가 있는 직접 목적어는 요 at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사가 없는 목적어는 그대로 쓴다. 관사가 있는 목적어는 요 at를 붙여 쓰는데 이렇게 at 이 형식 요거는 이렇게 마케프 표시를 붙여서 쓸 때도 있고 이게 마케프 표시를 붙이지 않고 쓸 때도 있는데 붙이지 않고 쓸 때는 띄어 쓰는 거죠. 이렇게 마케프를 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근데 마케프 요 연결 표시 없이 사용할 때는 여기가 장음 째레를 사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케프를 붙여서 사용할 때 마케프를 붙여서 뒤에 명사가 아예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제 쇠골을 쓰게 됩니다. 쇠골. 단음 쇠골.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케프로 붙이면은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면서 이 액센트 특성상 뒤에 단어가 액센트를 가져가고 이 앞에 단어는 액센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액센트를 잃어버리니까 액센트 없는 폐음절이 되죠. 이게 지금 액센트 없는 폐음절은 단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장음 째레에서 단음 쇠골로 이렇게 바뀌어서 at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어가 관사가 안 붙어 있는데도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정관사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도 정관사가 붙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어로 쓰일 때는 반드시 이 표시와 함께, 이 기호와 함께 쓰이는 거죠. 또 고유명사, 다윗이나 사울 같은 고유명사, 이런 고유명사들도 정관사가 안 붙었어도 정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될 때는 이 기호와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대명사 전미사,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그런 명사, 이런 명사들도 정관사가 앞에 안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명사들도 이렇게 이제 이런 기호와 함께 붙여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접 목적어 기호를 살펴봤고 또 절대형, 연계형 이런 명사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 절대형, 연계형 요 개념은 소유격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소유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명사를 나란히 놓았는데 이 앞에 명사는 앞에 위치하는 명사는 연계형, 뒤에 있는 것은 절대형. 그래서 앞에는 피소유자, 뒤에는 소유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우리는 연계 관계에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 관계에 있는 이 명사는 그 형태가 변한다. 이 액센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취급이 된다. 그리고 명사가 이 문장 가운데서 이 여러 개의 명사가 연계 관계에 있을 때는 맨 끝에 거 하나만 절대형이다. 이런 것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